자, 오늘 한동훈이 취임해서 첫날에 한동훈 특검법을 야당이 상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조국 정당도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등 세 특검을 내세워서 한동훈 몰아치기와 윤석열과 한동훈 갈라치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최상병과 김건희 특검은 기존의 민주당의 공세 속에 들어 있었지만 한동훈을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 당이 냈지만 민주당이 이 문제에서 이제 국회 법사위에 어제 상정하면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동훈을 공격하면서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를 갈라치겠다. 그래서 야당이 한동훈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정청래 법사위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의 내용은 한동훈 자녀 논문 대피로 고발 사주, 얼마 전에 고발 사주가 1심에서 징역 1년이 나왔고 2심에서 구형 5년이 나왔죠. 거기에다가 지금 장해찬이가 이야기했던 한동훈 데클팀까지도 특검 수사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조국당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서 친윤들이 한동훈을 견제하게 만들고 또 김건희 문제에서는 한동훈이 윤을 견제하게 만드는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한동훈이가 지금 최상병 특검을 갖다가 제3자 특검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변화를 바라는 보수표를 얻는데 최상병 3자 특검이라는 문제를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을 던지면 최상병 특검만 화제가 되고 자신은 야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동훈이가 생각하는 사고의 폭이 범생이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제3자 추천 특검으로 최상병 특검을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3자 특검으로 가든 민주당 주도 특검으로 가든 어떤 형태로든 윤석열 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김민전이나 김재원 같은 친윤 최고위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중요하지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이 국민의힘이 심리적으로 친윤과 반윤 사이의 분당 상태라고 보고 친윤계는 어떤 행태로든 최상병 특검법이 불가하다라는,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 제3자 특검도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고 야당과는 물론 당 내부적으로도 자 민주당 특검을 할 거냐 3자 특검을 할 거냐는 논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 명확해요. 자, 한동훈은 대선 출마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가 높은 쪽으로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한동훈이가 자신이 말했던 3자 특검을 물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한동훈의 행동에 대해서 윤석열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은 잘 변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고집이 굉장히 세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는 또 제가 봤을 때 자신만의 성공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아주 오랫동안 성공 가도를 다 달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한 번도 인생에서 패배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가지는 또 다른 오만함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은 또 이재명이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시간과의 싸움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 사법적 고리를 갖다가 뚫고 대선에 골인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윤을 빨리 끌어내려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윤이 가지고 있고 조국도 자, 이런 것들을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고 조국도 또 비슷한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가진 입장, 그리고 한동훈이가 가진 입장, 한동훈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윤과 차별화를 해야 되고 윤과 차별화를 하려면 최상병, 김건희 등에 대해서 차별적 태도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김건희 조사 방법에 대해서도 한동훈이가 이원석이하고 같은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원석이가 검찰총장을 할 때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이원석과 한동훈이가 지금 비슷한 소리를 하는 걸로 봐서 저 둘이 이재명이 수사도 일부러 열심히 하지 않고 김건희 건을 끌고 들어왔나. 지금 윤은 이제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윤은 내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가 돼도 야당이 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윤은 야당의 공세도 저지해야 되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지금 길을 들여야 돼요. 아니면 제거해야 되거나. 그러면 이재명은 라이벌인 한동훈을 제거하고 또 한동훈 세력들이 윤하고 싸움이 나서 떨어져 나와서 결국 윤 탄핵에 가세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윤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기대하고 한동훈이는 야당의 윤에 대한 공격을 지렛대 삼아서 적당하게 윤과 거리를 두고 또 필요할 때는 윤 쪽을 공격을 하고 자, 이 3자의 복잡한 관계가 지금 이 3차 방정식으로 있는 거예요. 자, 이 복잡한 관계를 제가 볼 때 평균치의 이 사람의 어떤 이 평균치에 이르는 범인의 수준의 사고를 갖고 돌파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킬러 컨텐츠 중에도 최상의 킬러 컨텐츠. 공부 잘해가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세상사에 대해서 좀 달가내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야심에 가득 차고 야망에 가득 차 있는 한동훈이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되고 말겠다고 그 복수심에 가득 차 있는 이재명이 그리고 자신을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는 윤석열이 이 사이에서 이게 풀리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전국은 시한폭탄 다이너마이트다. 어디서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용산에 가든 파티를 해서 삼겹살 쌈을 갖다가 구워 먹었다고 하는데 많이 도와라 했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3자가 끌고 가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에 따른 파국.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누구를 먼저 끌어내려야 되겠느냐. 이 생각을 할 때 윤을 먼저 조져야 되겠다 생각이죠. 그렇지만은 한동훈이를 갖다가 때려서 윤이 한동훈이가 얻어맞는 부분을 방치하도록 만들고 한동훈이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에 동의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 윤하고 한의 관계가 끝을 가버리도록 한을 지금 패고 있는 거야. 한을 패면서 윤 쪽이 한을 옹호해 주느냐 방치하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과 윤의 사이를 벌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참 더럽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면 못하는 일입니다.